이번 시간에는 챕터 6 수동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유닛 1 수동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면요. 능동은 주어가 행위의 주체이고요. 수동은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다.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비동사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낸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수동태에 대비되는 개념을 능동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능동태는 영어로 액티브 보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액티브 보이스. 보이스는 목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떤 목소리의 톤, 말하는 톤이라는 느낌이죠. 수동태는 뭐예요? 영어로 수동태는 패시브 보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패시브 보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능동태는 우리는 어떨 때 쓰냐면요. 주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주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거나 또는 받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받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동작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동작 동사가 아닌 동사들, 무슨 동사들? 상태동사나 지각동사들, 상태동사 또는 지각동사 등은 기본적으로 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수동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작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거나 받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지각동사나 상태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가 없고요. 이 지각동사와 상태동사는 우리가 진행형에서도, 진행형은 어느 순간에 동작을 강조한 표현이죠. 그래서 상태동사와 지각동사는 기본적으로 진행형도 쓸 수가 없고 그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은 수동태도 기본적으로 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어가 당하거나 받는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동사 형태로 뭘 쓴다? BPP 형태를 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이 PP에서 이때 이 PP를 가지고 비동사를 가지고 우리는 뭘 나타내요? 시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시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한번 봐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액티브 보이스. 우리는 수동태를 패시브 보이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능동태는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라고 해석이 되고 이때 이 능동태의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어, 능동태의 목적어는 당하겠죠. 그래서 PP 형태로 쓰시고요. BPP 형태로 쓰시고 능동태는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 의미상으로 by 플러스 행위자, 누군가에 의해서 라고 by 플러스 행위자로 나타내고 이때 by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by가 전치사죠. 따라서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로 명사가 나오고 이때 명사, 특히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수동태 하면 머릿속으로 딱 이것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실제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어떻게 된다?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나온다. 능동태에서의 동사가 수동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능동태에서 동사가 수동태에서는 BPP 형태로 바뀌고요. BPP 형태로 바뀌고 동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수의 일치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수동태에서는 조동사는 그대로 쓰고 본동사만 BPP 형태로 바꿔주면서 조동사 뒤에 BPP 형태.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타동사 구의 수동태 있죠. 이 두 번째 뭐도 들어가요? 시제 개념도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동사 구의 수동태는 동사 하나 취급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능동태에서의 주어는 수동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행위자 형태로 바뀌고요.
이때 이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 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수동태의 학습 목표요. 수동태의 학습 목표는 능동태로 빠르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거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태는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되게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우리는 능동태로 바꿔서 빠르게 해석하거나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학습 목표는 뭐다? 능동태로 얼마나 빠르게 바꿔서 그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살짝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A code breaker developed a new code book. A code breaker가 주어겠죠? 그래서 그 암호 해독가가 developed 개발했대요. A new code book, 새로운 암호책을 개발했답니다. 이때 a new code book이 목적어겠죠? 이때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거예요. A new code book은 개발했어요? 개발되었어요? 개발되었죠? BP 형태 was developed. 누구에 의해서? by a code breaker.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 형태로 빠지면서 developed가 과거죠. 따라서 BPP 형태에서의 수동태 문장에서의 이때 비동사가 was가 되는 거예요.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코드 브레이커가 develop 했대요. new 코드북을. 그렇다면 new 코드북은 was developed 되어졌어요. by a code breaker에 의해서. 2번 his word upset his wife. his word 그의 말이 upset 화나게 했대요. his wife 그의 아내를 화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his wife가 목적어겠죠. 그러면 목적어인 그의 wife는 어떻게 됐어요? 화나짐을 당한 거죠. 뭐에 의해서? by his words 그의 말에 의해서 화가 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동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의 아내는 화나짐을 당했다. 그의 말에 의해.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얘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는 그의 말로 화가 났다. 그의 아내는 그의 말로 화가 났다. 조금 직역과 의역이 많이 다르네요. 3번 They make milk into butter and cheese. They make 그들은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대요? milk 우유를 into 동그라미 butter and cheese. 그래서 make A into B예요. make A into B. A를 B로 만들다. 그들은 우유를 만들었대요. into butter and cheese로. 그러면 이때 목적어인 milk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되죠. 그래서 milk가 is made 만들어졌답니다. 무엇으로? into butter and cheese. 그러면서 by 플러스 them이겠죠?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이때 by 플러스 them에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이거나 불특정 다수이라면 일반인이라면 보통 생략을 하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동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에서 관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by 플러스 행위자 형태로 바꾸고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into 전치사 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4번 Your clock can't be repaired. can't be repaired 예요. 그래서 can't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고 조동사는 그대로 놔두고 본동사 repair만 BPP 형태의 수동태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의 시계는 수리될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어를 한 we 정도로 써볼게요. We cannot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can't repair your clock 그랬겠죠. your clock 너의 시계를 고칠 수가 없어 그래요. clock 그렇죠. 너의 시계를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we가 주어에
can't repair가 동사겠죠. 그래서 조동사는 그대로 쓰고 repair라는 본동사만 PP 형태로 썼네요. 5번이에요. His book has been translated into various languages. His book, 그의 책은 has translated, 번역되어져 왔답니다. into various languages,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되어져 왔다. 이때 동사 형태가 어떻게 잡혔어요? have been PP 형태죠.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때 현재 완료 수동태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have 플러스 PP 형태의 현재 완료와 BPP 형태의 수동태요. 이 수동태가 합쳐져서 have는 그대로 내려 쓰고요. 비동사의 과거분사니까 been, 그 다음에 PP 그대로 내려 써서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면 have been PP가 되겠죠.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외워주세요.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면 이때 have가 had로 바뀌면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될 거고요. 이 현재 완료에 will을 갖다 붙이면 will의 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똑같은 형태로 진행형도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진행형은 비동사, 동사, 원형이 ing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이때 얘가 뭐예요? BPP 형태로 바뀌어요. BPP 형태로 바뀌어서, 더해져서 비동사 뒤에 비동사의 ing, being, 그 다음에 PP 그대로 내려 쓰겠죠. 따라서 being PP네요. being PP. 얘가 진행형 수동태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수동태면 is나 are가 될 거고요. 과거 진행형 수동태면 was나 wer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 수동태는 현재 진행형 수동태에다가 will만 갖다 붙이면 되죠. will be, being, PP. 뭐 거의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에 관련돼서 하나의 수거처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 수동태 have been PP, have been PP. 그 다음에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죠. 현재 완료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 be, been, PP, have been PP, be, been PP. 하나의 수거처럼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면 6번 예문이에요. William is called, 불려진다죠. Bill, for short, 간략하게 작게 줄여서 Bill이라고 불려진대요. 그래서 이때 is가 현재죠. 불려진다, 그쵸? 그러면 was called 그러면 불려졌다 그러는 거고요. 불려졌다. will be called 그러면 미래 수동태죠. 따라서 불려질 것이다. 질 것이다. has been called 현재 완료 수동태죠. 불려져 왔다. 불려져 왔다. had been called예요. 과거 완료 수동태죠. 불려졌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제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잘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동태는 어떨 때 쓰냐라고 해요. 수동태를 쓸 때는 우리는 첫 번째 능동태의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예요.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동태를 쓰죠. 즉 능동태의 주어가 예로 뭐일 경우에요? 특정하지 않은 일반인일 경우에요. 보통 people이나 we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people. 그 다음에 특정하지 않은 우리, 특정하지 않은 그들, 이런 일반인일 때, 또는 불분명할 때, 그리고 나타내기 싫을 때, 또는 두 번째요, 능동태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죠. 능동태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주어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장의 구조를 좀 복잡하지 않게,
문장의 구조를 좀 쉽게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는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7번 같은 예문이 보세요. His only son, 그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요. Was killed, 살해당했어요. In the war, 전쟁에서. 그러면 by 플러스 뭐예요? The enemy 정도가 되겠죠. enemy, 적들에 의해서. enemy 이렇게 되겠네요. enemy예요. 그래서 적들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살해당했어요. 그거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굳이 the enemy를 주어로 쓰지 않는 거죠. 또 실제로 여기에서는 뭐 적보다는 우리 아들을 전사하게 만든 그 적보다는요 우리 아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따라서 이제 his only son을 주어로 쓴 거고요. 8번 She was arrested for shoplifting. 그래서 얘가 뭐예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예요. 그래서 가게의 물건을 훔쳐서 그녀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by the police 정도로 되겠죠. police, 경찰관에 의해서 그랬죠. 그럼 굳이 뭐예요? 체포한 사람은 경찰관이니까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우리는 문맥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the police를 주어로 하는 능동태 문장보다는 she를 주어로 하는 능동태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죠. 9번 something wrong, 그 무언가가 잘못된 그 무언가가 주어예요. has been done, 행해져 왔다. have been pp 형태의 현재 완료 수동태네요. have been pp, 행해져 왔어. in this project, 이 계획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뭔가가 일이 잘못되어졌다 그래요.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by 플러스 us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잘못된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능동태의 목적어가 훨씬 더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띠겠죠. 따라서 수동태로 쓰는 거고요. 10번 The very movie was shown at our local cinema.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영화가 우리 지역에서 상영된다. 바로 이 영화가 is shown, 상영된다. 어디에서? at our local cinema. 여기에서는 바로 이 영화라는 능동태의 목적어. 우리는 뭐 이 영화를 우리 지역 영화관에서 상영한다 라기보다는 이 영화를 주어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주어를 능동태의 목적어인 the very movie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로 썼다라는 거. 11번이에요. He's broke the window. he broke the window. 창문을 깼어요. and 그리고 was punished. 벌 받았어요. by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혼이 났다. 벌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원래 쓰면요.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그러겠죠. father가 뭐 했어요? punished him. 그를 벌하였다. 이렇게 원래 능동태 문장은 그의 아버지가 여기 father겠죠. father. 그의 아버지가 벌했대요. 무엇을? 그를 벌했대요.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요. 첫 번째 문장에는 뭐가 보냐? he라는 주어도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his father라는 주어도 살아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장을 목적어인 he를 주어로 쓰면 was punished by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이때 뒤에 있는 주어를 생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둘 다 살아있는 이 문장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는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간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수동태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지만 이거 능동태 패시브 보이스에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때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거고요. 동사는 BP표 형태로 바뀌면서 by 플러스 행위자. 이 표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이 아랫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writing drill 반드시 해봐야겠죠. writing drill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네요. from word 단어를 가지고요. through chunk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서 sentence 하나의 문장으로 갈게요. 1번 대부분의 사고는 단순한 실수에 의해 야기되어진다 그랬어요. 뭐뭐 되어진다 그랬죠. 이거 수동태가 될 거고요. caused라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주어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고는 얘가 주어겠죠. 야기되어진다가 동사예요. 뭐뭐에 의해 단순한 실수에 의해 이때 by 플러스 행위자가 될 거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고 most accident가 야기되어진대요. caused 뭐에 의해서?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by simple mistakes 확인해 볼게요. most accidents 대부분의 사고가 caused 야기되어져요. 뭐에 의해서? by simple mistakes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살짝 뭘로 바꿔볼까요?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simple 단순한 사고는 그래요. 단순한 실수들이 죄송해요. mistakes 단순한 실수들이 뭐 한대요? cause 야기한대요. 무엇을? most accidents 대부분의 사고를 단순한 실수가 주어겠죠? cause 야기한다. 무엇을? most accident 대부분의 사고를. 그래서 이때 목적어가 어떻게 됐고요? 주어로 나갔고 cause라는 동사가 BPP 형태. caused가 아니죠. caused가 아니죠. 이거 cause겠죠. cause 과거로 쓰면 안 되겠네요. 다음에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2번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주어겠죠?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피라미드가 외계인들에서 만들어졌다가 목적절이 되면서 목적어가 되면서요. 주어가 그 안에 피라미드가 있겠죠? 만들어졌다가 동사 외계인에 의해 그래서 by 플러스 행자가 되겠네요. 써보면 어떤 사람들 some people이겠죠. some 몇몇의 사람들은 say 말한대요. say 말한다 그래요. 무엇을? 접속사 대절 이하에. 피라미드가 the pyramids가 뭐 됐대요? 과거겠죠? were made 만들어졌다. 뭐에 의해서? by aliens 확인해 볼게요. some 몇몇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말한대요. say 동사에 접속사 대절 이하의 say의 목적절. 그 목적절에 the pyramids가 주어 were made가 동사 만들어졌대요. by alien by 플러스 행위자 됐죠? 3번 아마도 언젠가는 모든 제품이 공정하게 거래될 것이다. 아마도 수식어구죠. 언젠가는 수식어구네요. 시간의 수식어구. 모든 제품이 주어겠죠. 거래될 것이다 하면서 미래네요. will 공정하게 이렇게 되겠죠. 써보면 아마도 maybe예요. maybe 아마도 언젠가는 someday 언젠가는 주어 모든 제품이 그렇죠? 그래서 all products가 거래될 것이다. 미래예요. will be pp죠. will be traded 어떻게? 공정하게 fairly 그러네요. 확인해 볼게요. 아마도 someday 언젠가는 그래요. all products 모든 제품들이 will be traded 어떻게? fairly 공정하게 거래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동태 그 표, 악표 어떤 표였죠?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 이렇게 해서 주어
이게 액티브 보이스고요. 이게 패시브 보이스가 되면서 동사는 be, pp 형태. 그 다음에 얘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나간다라는 이 간단한 어떤 도식에서 여러분들이 수동태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세하게 스스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금 이 표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담겨져 있거든요. 수동태가 만들어질 조건이에요. 수동태가 만들어질 조건은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야 되죠. 그쵸?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뭐예요? 타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다. 타동사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도 숨어있네요. 이 시간은 수동태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장으로 수동태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은 능동태, 수동태 다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워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4형식, 5형식 수동태, 또 문장의 종류에 따른 수동태 전환, 구조에 따른 수동태 전환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음 부분은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